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노년기 위험 가운데 하나인 교묘한 심리적 조작과 경제적 학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돈 관리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차피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제 말만 믿고 맡기세요. 겉으로는 걱정하고 도와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인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재산관리 권한까지 모두 넘겨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들, 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유형 가운데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는 꾸준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도움이 문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가족은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친 통제와 강압, 그리고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시작된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배려처럼 시작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행 업무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도 제가 관리할게요. 휴대전화 인증도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편리함 때문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공동인증서, 부동산 관련 서류까지 모두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 재산 현황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 망신이 될까봐,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혼자 참고 견디다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여러분의 판단력을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 나이에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요즘 세상도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누구라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결국 정말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 능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풍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노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재산 정보는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맡기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 문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어르신일수록 위험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법적 보호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성년 후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하거나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모두 넘기기보다 필요에 따라 부담부증여나 조건부증여 같은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재산과 결정권을 함께 투명하게 관리할 때 가족 간 신뢰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이고 여러분이 직접 살아온 인생입니다. 존중받을 권리도 결정할 권리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반복해서 여러분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재산과 인간관계까지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당당한 행동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돈만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